저는 평소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만큼 주위 지인들에게 자주 속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간파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제 주위에는 저희 자존감을 낮추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할까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몽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지금껏 살면서 작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왔습니다만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그릇이 커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릇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이로써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 못하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의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저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망설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항상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익히고 배워야 할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기적절한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왜 저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와 살이 되는 시행착오가 있는 반면 피해야 할 구덩이도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나무 인격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치욕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의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팀장을 맡거나 한 가정을 꾸려서 가족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팀원들을 안전하고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상대를 누른다면 그 당시에는 수긍하면서 따르는 척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의를 갖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기뻐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것이 덕의 시작이다.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추고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력이 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삶을 살아갈수록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팀원들을 지휘할 때도 그렇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외롭더라도 주위에 둘 사람과 손절해야 할 사람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비는 한거울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전국시대의 유학가입니다. 그는 공자가 죽은 뒤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났고 주요 사상으로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계약론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실상 근대 서양에서 사회계약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선행에서 등장한 민본이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